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은행 예금 금리가 낮아지고, 그다음에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은행 밖으로 자금이 이제 이탈하는 머니 무브 라는 현상이 이제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은행권에서는 이탈한 요구불 예금의 상당액이 지금 증시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보니까 은행을 빠져나간 돈이 증시로 몰려들고 있다고 하는데 수치를 보니까 작년 말 대비 지난 4월 13일 기준으로 투자자 예탁금, 이게 이제 증시로 들어가기 위한 돈이죠. 증권사 그렇죠. 투자자 예탁금이 22.7%나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투자해. 그다음에 증시 거래대금도 지금 급격히 늘어가지고 올해 이제 첫 거래일, 올해 첫 거래일 거래대금이 한 5조 1천억 정도 되거든요. 이제 코스피 거래대금이. 근데 4월 14일에 거래대금이 12조 9천억 원 정도. 와, 많이 늘었죠. 네, 많이 늘었죠.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수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미래연구소 윤PD입니다. 오늘도 저희 차창한 대표님 모시고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차창한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은 또 어떤 얘기로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요즘 돈의 흐름과 관련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돈의 그 얘기 하고요. 다음에 관련해서 금리와 관련한 얘기까지 해서 한번 금리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돈의 흐름이라고 하면 시중 자금이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돈의 흐름을 알면 재테크에 아주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대표님, 요즘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나요? 최근 은행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금리가 이제 고점 정도였던 작년 한 11월 대비 이제 금년 3월 말까지 시중 5대 은행 5대 은행이 뭐 신한, 하나, 우리, 국민, 다음에 농협 그래서 5대 은행이라고 하는데 예적금 잔액이 한 23조 정도 줄었다라고 합니다. 예금 적금이 줄었다. 그다음에 4월 한 달 동안 다시 한 6조 원 가량 잔액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달 지금 어떻게 보면 6조 원 정도씩 예적금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은행 예금 금리가 낮아지고, 그다음에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은행 밖으로 자금이 이제 이탈하는 머니 무브 라는 현상이 이제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행권에서는 이탈한 요구불 예금의 상당액이 지금 증시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은행을 빠져나간 돈이 증시로 몰려들고 있다고 하는데 수치를 보니까 작년 말 대비 지난 4월 13일 기준으로 투자자 예탁금, 이게 이제 증시로 들어가기 위한 돈이죠.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이 22.7%나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투자해. 그다음에 증시 거래대금도 지금 급격히 늘어가지고 올해 이제 첫 거래일, 올해 첫 거래일 거래대금이 한 5조 1천억 정도 되거든요. 이제 코스피 거래대금이. 근데 4월 14일에 거래대금이 12조 9천억 원 정도. 와, 많이 늘었죠. 많이 늘었죠.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수치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보니까 뭔가 돈이 은행에서 나와서 다른 어떤 곳으로 투자처로 뭐 그런, 아니면 뭐 또 다른 곳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러면 대표님, 이렇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저축상품의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은 최근 이제 5대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우대금리를 최고로 받는다고 해도 정기예금 금리는 연 3.4, 3.8 정도. 다음에 적금은 연 3.9에서 4.65% 정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는 뭐 한 5%짜리 뭐 이런 정기예금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던 때와 비교하면은 상황이 달라진 거죠.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옮겨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서 수신 매력도가 줄고 있어서 정기예금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돈이 금리가 떨어지면서 은행권 저축 상품에서 주식 시장으로 빠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대표님, 요즘 그러면 금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예정으로 예상하시나요? 그 부분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지난주에 미국 FOMC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0.25% 올린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향후 기준금리에 대한 관심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다고 해도 하느니 따라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1.75%로 사실 상당히 큰 상황이에요. 아, 네. 네.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이제 환율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은 네. 근데 현재 환율이 이제 크게 오르지 않고 있고 네. 그다음에 자본 유출도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서 네. 기준금리 차이만을 두고 금리를 당장 올리지는 않을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은 인상을 할 수도 있는 변수가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앞에서 얘기한 이제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 온다면, 네.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물가 상승인데, 현재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이제 5월 초에 발표한 네. 4월 상승률을 보면은 3.7% 정도 나왔거든요. 3월이 이제 4.2%였었는데, 물론 이제 낮은 상승률은 아니에요, 사실. 뭐, 네. 하늘은 이제 목표로 뭐 2%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낮은 건 아니지만은, 슬슬 하락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물가 부담 때문에 금리를 올려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공공요금이에요. 네, 지금 뭐 전기나 가스 요금 얘기는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적자가 예, 엄청나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요금도 연초에 올리니 많이 하는 얘기도 있었었고요. 네네.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상승 요인이 많아서 올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라는 얘기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인상을 해버리면은 그래서 만일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가 한번 들썩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한 번 정도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해요. 네네. 하지만 이제 이번 달 25일에 지금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있거든요. 기준금리를 정하는. 근데 이번 달은 지금 동결 전망이 지금 우세한 상황이에요, 전문가들이. 네. 그다음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이제 다수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수설은 향후 일정 기간 한국의 기준금리는 동결 기조로 이제 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우세해요. 네. 그냥 앞서 얘기한 머니 무브 현상도 지금 금리가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보면 유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머니 무브 현상도 사실은 한동안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지금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금리가 지금하고 그냥 지금 정도에서 유지되는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한다는 말씀이 많다 그런 예상이 많다 그러시네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관심이 많은 대출금리 더 정확히 얘기하면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 같으세요? 예상. 그 주택담보대출도 이제 금리가 크게 출렁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이 주담대라고 하죠. 주택담보대출 줄여서. 네네. 주담대 금리는 요즘 이제 사실은 금리의 변동보다는 네.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를 놓고 이슈가 좀 있어요. 통상 일반적으로 보면 변동금리가 낮고 네. 고정금리가 이제 높은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사람들 인식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변동금리가 더 높아요. 고정금리가 더 낮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금리 변하지 않는데 금리가 더 싸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달 네.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형 금리의 레인지가 네. 4.21에서 네. 5.57%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고정형. 그러니까 주담대에서는 고정형이 통상 5년 고정이에요. 5년부터 변동으로 바뀌는데 그게 한국에서는 제일 긴 고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네. 고정형 금리는 3.64에서 5.49%예요. 오히려 하단 기준 금리 차가 0.57%로 고정금리가 더 싸요 지금. 그러니까 향후 금리가 떨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는 이처럼 고정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제 생각도 그렇지만은 전문가들도 일단은 지금 주담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금리가 낮은 그러네요. 고정금리로 네. 받으셨다가 네. 향후에 금리가 떨어져서 네. 이제 고정이 변동 위로 올라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온다면은 그때 그때 이제 변동금리로 갈아타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네. 물론 이제 주담대 상품이 장기 상품이라서 중도에 갈아타기를 한다면은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그런 이제 비용이 발생하기도 해요. 네. 하지만 이제 줄어드는 이자 부분에 어떤 이익이 생기겠죠. 이거를 양쪽으로 계산해 보고 손익을 잘 생각해서 갈아타는 전략. 요거를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와,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당장 받아야 되는 분들한테는 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시는 우리 차창환 대표님 감사하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돈의 흐름과 금리 상황 및 예상 부동산 담보대출 부분까지 알아봤는데요.
상당히 좋은 꿀팁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얘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